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월요일 아침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꺾인다 하던 무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더위와 함께 찾아와 시민들을 위협하는 불청객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바로 벌떼입니다. 국내종 벌과 달리 특히 외래종 말벌의 경우 섣불리 대처했다간 큰 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연결해서 정확한 실태와 대처법 알아봅니다. 임대주택을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 이렇게 평소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분들 공모전 도전해보시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자, 서울시 SH공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임대주택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요.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명칭과 공급의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수상 상금은 100만 원이고요. 장려상까지 있습니다. 특히 당선자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건축한 맞춤형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특전을 준다고 하니까요. 자, 9월부터 접수하는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이너서클의 게임스 피플 플레이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푹푹 무더워지는 날씨와 더불어 윙윙 날아다니는 벌떼까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벌떼 퇴치를 위해 출동했던 건수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대처법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성희 구조대책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최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예, 지난 우리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한 5년 반 동안에 이제 서울에서 벌떼 출현 통계를 분석해서 합산해 보니까요. 예. 총 36,648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8월이 11,164건 정도고요. 그 다음으로 7월이 한 8,600건, 9월이 8,100건 정도 이런 순이었습니다. 예. 가장 더운 7, 8, 9월에 출동이 몰려 있고 9월에는 2011년 대비 올 2015년 출동 건수가 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별로 말고 연도별로 보면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이제 토종 말벌하고 토종 꿀벌밖에 없었는데요. 예. 최근 이제 외래종인 등검 말벌이 이제 유입되면서. 등검은 말벌? 예, 등검 말벌이 이제 유입되면서 119 구조대 출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 등검은 말벌은 이제 토종 말벌에 비해 도심 환경에 잘 적응을 훨씬 잘하고요. 예. 그다가 또 이제 벌집에는 개체수가 새끼가 이제 토종 말벌에 비해서 등검은 말벌이 약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예. 출동 건수를 보니까 2011년에는 전체 한 5,200건이었다가 지난해까지 9,100건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4,000건이 넘은 거죠.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점차 이 벌떼가 도심 속에 출몰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월이 제일 많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8월 제일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추이의 상승 이유로 등검을 말벌 등 외래종을 꼽아 주셨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도심 속에 더 잘 적응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등검은 말벌이 이제 다른 우리 토종 말벌에 비해서 도심에 잘 적응을 한다는 전문가님들의 어떤 말씀이 계셨었어요. 아마 예.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9월에도 좀 출동 건수가 꽤 있는데 언제까지 좀 조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벌의 이제 번식력이 왕성해지는 7월이 지나고 이제 8월이 되면 말벌이 이제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막 조성이 되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와 도심지의 이제 열섬 현상으로 온도가 이제 10월까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벌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이제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통계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9월과 10월의 출동 건수가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말벌은 이제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고 8월에 이제 제일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9, 10월에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아, 10월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네. 그렇군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런 외래종들이 서식하기에 좋고, 도심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왜 잘 적응할까요? 음식 쓰레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먹이가 많습니까? 예, 다른 꿀벌들은 이제 꿀을 먹거나 이런 당분을 이제 섭취를 하는데요. 예. 이 말벌은 주로 이제 곤충 같은 거나 이런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을 먹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도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별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산 주변에 있는 그 도심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자치구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일부 출동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이제 북한산하고 도봉산, 간악산이 이제 가까이 있는 은평구와 간악구 출동권이 가장 많고, 예. 아마도 이제 중구, 어떤 도심 중심에 있는 중구보다는 한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자연 환경과 가깝고, 그만큼 이제 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악, 그쪽이 이제 도심 지역보다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예. 통계상의 어떤 수치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 도심보다는 산이 가까이 있는 쪽이 벌떼 출현이 확률이 높고요. 예. 지금 5년간의 이제 출동이 이제 작았던 중구도 연간 한 50건 정도 출동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산이 가까운 지역은 위험하고 도심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전부 다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군요. 저희도 이 말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일단 예방법, 대처법, 당황하지 않고 좀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지금 내 주위에서 차 안이든 집안이든 벌이 날아다닌다, 커다란 벌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바로 어떤 조치부터 해야 됩니까? 예, 이 벌은 이제 사람이 직접 공격을 하지 않으면, 예. 벌도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벌이 이제 공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활동만으로도 이제 자극을 받아서 공격을 하는 것은 이제 말벌이 이제 그룹을 주로 이제 이루어 있거든요. 한두 예. 마리보다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노랑 말벌 같은 것은 이제 또 쌓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강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하신 것처럼 이제 한 마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예방법을 해야 되냐. 예. 이런 건데 이제 실은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 도망가라. 예. 이미 이제 벌이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면 예.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m 이상 빨리 벗어나는 게 좋고요. 예. 또 벌은 또 저렇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화려한 옷을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벌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 화려한 옷을 입으면 공격을 좀 덜 한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말벌들은 이제 천적인 곰의 색깔인 그 갈색이나 어두운 색깔. 예, 검은 어두운 색을 이제 옷을 입으면 더 잘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아, 더 잘 공격한다고요? 예.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 야외 활동할 때는 이런 어두운 색을 좀 피하고 예. 밝은 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벌 때문에 옷 색깔까지 맞춰 입어야 되는 이런 위험한 현실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어찌됐건 그 현장에서 벌을 발견하게 되면 도망을 가고 이제 가까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119나 이런 데 신고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쏘였다. 내가 벌에 쏘여서 지금 당장 부어 올랐다. 이럴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네. 우선 이제 꿀벌에 쌓였을 때는 벌침이 이제 사람 몸에 피부에 박혀 있고요. 예. 이 말벌들은 침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벌에 쏘인 자리에 침이 보이면 이제 꿀벌이나 이런 쪽에 쏘인 거고요. 이럴 때는 카드 같은 걸로 조심스럽게 긁어서 빼주는 게 좋고요. 그 비스듬히 살살살 긁어서. 네. 근데 예. 이제 핀셋이나 손으로 이렇게 억지로 찝어서 하려고 다 보면
끝쪽에 독낭이 있습니다. 예. 독이 들어있는 낭인데 그걸 터트려서 오히려 독을 더 많이 이제 몸속으로 주입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 같은 걸로 이제 긁어서 제거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그렇게 빼고 나서는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얼음 찜질을 해서 독이 빨리 퍼지는 걸 좀 늦춰주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도 해주고 씻어주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말벌은 독성이 강해서 예. 빨리 붓고 그다음에 어떤 쇼크나 이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자칫하면. 예. 그때는 빨리 붓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119에 도움을 청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이 퍼지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 벌에 쏘인 그 부위 있잖아요. 네네. 이걸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됩니까? 낮게 해야 됩니까? 심장보다 높게 낮게 이걸 떠나서요. 예. 이 독이 퍼지는 거는 이제 붓기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높이 드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손에 쌓였을 때는 좀 높이 들어서 붓기를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고요. 예. 이 독기가 뭐 심장에 가고 안 가고 이걸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피가 공급되는 어떤 위치 이런 것과는 큰 관련은 없는 거군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님들이 그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붓기가 급속도로 빨리 붓느냐 안 붓느냐에 따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 찜질이나 아니면은 그 볼에 쏘인 부분을 좀 높이 들여서 알겠습니다. 붓기를 낮춰주는 그런 동작을 좀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마다 이렇게 그 벌집으로 인한 혹은 벌떼 출현으로 인한 신고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소방재난본부의 업무가 좀 많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벌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벌집을 발견했으면 일단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벌집 신고 등 이제 시민 생활 안전에 대한 밀접한 신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3천 건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예. 벌집이 크든 작든 모든 벌집은 이렇게 뭐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제 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리를 이루어서 활동하므로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벌들이 언제 어떻게 이제 돌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이제 벌집을 발견했을 때 빨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벌 벌집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그렇군요. 예, 이 금방 벌집이 커져서 그 안에 이제 개체 수가 한 300에서 한 3,000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고해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 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성희 구조대책팀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택시 양형선입니다. 개인택시는 한 10년 됐고요. 영업용은 아무런 한 8년 이상 됐습니다. 아픈 분들은 친절하게 모시고 문 열어주고 문 닫고, 노약자들은 내릴 때도 한참 있다가 내리시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불편하신 분들은 도와주고, 아무리 내가 좀 수입이 좀 적더라도 그런 분들 보면 좀 친절하게 모시고 항씩 탈 때나 내릴 때 잘 가시라고 인사드리는 거. 올해는 휴가를 많이 안 갔나 봐요. 손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요. 얼마 전에 전남 여수라고 돌산으로 휴가 갔다 왔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가 생기죠. 승객도 친절하게 모셔야 되니까 우리 본업이니까 그것이. 가다가 술을 마시고 목적지가 왔는데 안 내리고 계속 앞으로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난감한 때가 많죠. 속도가 80km 밟고 가는데 난감없이 문을 연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머리가 그냥 쫑긋 쓰지요. 여성분들은 이제 어떻게 끼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동네 파출소 데려다 주면은 경찰 아저씨가 어디로 가라. 인사불상이니까 제가 또 없고 또 계단까지 올라간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가 제일 불편한 점은 승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쉴 만한 공간도 없고요. 승객을 태우려면은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니까 화장실 때문에 기사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택시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고도 안 나고요. 건강해지고 승객분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겠습니다. 네, 참 이 택시 안에서 그 승객분들이 돌발 행동을 하면은 머리가 쫑긋 선다고 아주 정말 깜짝 놀랐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참 양형선님 이제 개인 택시 운전을 쭉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 시민들의 그런 뭐랄까요 봉사하는 마음, 어떤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게 참 보람이니까요. 이런 어떤 마음이 참 귀감이 됩니다. 택시기사들 대기할 공간이 없다 이런 어떤 하소연하셨어요. 참 저희가 인터뷰할 때마다 많이 듣습니다. 이 내용. 승차장도 없고 특히 이제 택시기사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쉴 만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점 또 많이 좀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휴가도 잘 다녀오셨는데 이런 선물까지 딱 받으셨으니까 올해 정말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로 여러분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이런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1부 끝곡은요. 텍사스의 썸머 선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첫 SK2 광고 촬영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피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맑고 투영한 피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내 운명을 바꿨어. 누시지 않은 거예요.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자, 오늘은 경기도의 행정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찬호 세정과장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요? 저희들이 기존의 지방세 제도 개선 자체가 국회와 과세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세 제도가 납세자 측면에서는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죠. 이런 점을 착안을 해서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납세자에게도 지방세 제도 개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납세자 지방세 제도 개선 의견 접수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뭔가 납세자들과 더 소통해 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제도에 더 반영해 보겠다. 이런 배경이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지방세가 취등록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을 중점적으로 듣는 것인지 이 골자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제도 개선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에서 이제 규정한 이제 부가징수와 신고납부 방법, 과세 대상, 세율, 과세 표준 적용 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민원성 의견 이런 것도 반영이 됩니까? 민원성 의견은 우리 제도 개선에서는 대상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원성 의견이나 이제 특정한 경우에 이제 감면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대상이 안 되고 현행 지방세 부가징수와 관련해가지고
꼭 이거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가가지고 고지서를 신고를 납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불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예. 이건 납세자 측면에서 좀 이거는 개선을 좀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민원성 의견 말고 정말 이 제도상 지금 소득이 이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정도 세율을 부과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과세 표준 같은 것들이 너무 넓게 잡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좀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견을 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수 기간과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의견 접수 기간을 지금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4주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전화로도 접수를 좀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군 세무부서에 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우편 접수도 모두 가능합니다. 예. 그 상담 전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상담 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031에 네. 8008에 네. 2493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접수 기간과 접수 방법, 접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번호 경기도의 8008에 2493번. 이쪽으로 문의가 또 바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좀 접수를 하면 납세자 의견이 잘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접수가 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은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이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오는 10월 19일에 납세자 지방세 제도 개선 의견 청취의 장을 열어가지고 전문가 토론을 거치고 이를 통해서 선정된 최종 안건에 대해서 경기도가 종합해가지고 행정자치부 등 관련 소관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건의한 안건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한 3단계를 거쳐서 이게 의견이 올라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민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대한민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전부 다 의견을 제출해도 저희들 다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세 제도 관련해서 좀 개선 사항 있으신 분들 031에 8008에 2493번으로 전화해서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관련 어떤 의견들 많이 좀 개진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찬호 세정과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올림픽 경기 좀 잘 챙겨보셨습니까? 제가 챙겨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새벽에 있다 보니까 생방송보다는 다시 보기로 좀 많이 봤고요. YTN 앱을 통해서 올림픽 메달 소식을 확인했어요. 그래요. 국내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류 현지에서 한국 방송을 YTN만 유일하게 이제 나갔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참 고생들 많이 했고요. 우리 선수들 관련해서 또 올림픽 관련 단어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올림픽을 먼저 배워볼까요? 네. 올림픽을 중국어로는 아오윈회이. 아오윈회이. 네, 위에서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음으로 아오윈회이. 아오윈회이. 네. 아오자는요, 올림픽의 올자를 음을 중국식으로 바꿔서 아오라고 하는데요. 오를 아오라고 하는군요. 네, 원래는 아오린피크 운동회 이렇게 좀 길지만
보통은 그냥 줄여서 중국인들도 아오윈회이라고 하거든요. 아오윈회이. 네. 그리고 윈회이는 운동회. 윈동회이를 줄여서 윈회이라고 해요. 비슷하네요. 운동회랑 네. 발음이 약간 비슷합니다. 윈회이. 네, 그렇죠. 네. 윈회이입니다. 윈회이. 네. 그래서 이제 아오윈회이. 이제 원래는 더 긴 풀 네임이 다 있지만 네. 줄여서 이걸 외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리우 올림픽 브라질이었는데 브라질은 네. 또 뭐라고 하죠? 중국어로? 네, 브라질은 중국어로 빠시. 한 번 더. 빠시라고 해요. 네. 브라질을. 네, 브라질을. 오, 특이하네요. 네. 빠시. 그러면 붙여서 이야기해 보죠. 빠시 아오윈회이. 그렇죠. 브라질 올림픽은 빠시 아오윈회이. 빠시 아오윈회이. 빠시 아오윈회이. 빠시 아오윈회이. 그렇죠. 네. 올림픽을 아오윈회이. 네. 이렇게 아오윈회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주의할 사항은요. 네. 아오든 빠시든 음이 좀 고음이에요. 높은 음으로 시작하시고 아래로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아오윈회이. 더 높게. 그렇죠. 아오윈회이. 네. 그리고 브라질은 빠시였습니다. 빠시. 네. 네. 이 음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찌엔. 네, 아오윈회이 이제 잘 폐막이 됐고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군요. 7456번님 밤마다 잠 설쳐서 힘들긴 했지만 아오윈회이 덕분에 열대야 잘 견뎠습니다. 아쉽네요. 끝나서요. 네, 저희도 아쉽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중국어 표현들 한번 보내주시면 그 아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델 아미트리의 Roll to M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들의 발빠른 소식을 가장 먼저 공유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인천입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목동훈입니다. 예,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기상청 예보는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찜통 더위 때문에 녹조도 심해지고 가축 폐사도 극에 달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인천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 역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2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달 3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천 섬지역 종묘 양식장에서 치어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인천 덕적도 서포리의 한 종묘 양식장에서 우럭치어 23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번 폐사로 7억 1,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해수온도 상승으로 치어가 폐사했다는 게 관계기관의 판단인데요. 우럭치어 양식의 적정 수온은 25도에서 26도이지만 최근 연안 해수 온도는 30도가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영흥도의 한 종묘 양식장에서 넙치치어 400만 마리가 폐사해 14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뜨거워졌군요. 그리고 또 야생 조류들이 폐사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남동 유수지 일대에서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환경단체 관계자가 발견해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 앞서 지난 10일에는 도요 물대새 3마리와 괭이갈매기 84마리의 사체가 확인돼 인천시가 수거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송도 갯벌과 남동 유수지에서 폐사한 야생조류는 400마리가 넘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야생 조류들이 폐사를 하고 있고, 앞서서 넙치나 우럭치어도 상당 부분 죽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양식장에서 치어 폐사가 되면 이거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법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관련 법을 보면 농업은 한파와 폭염 등 날씨와 관련한 재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지만, 예. 어업재해 종류에는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업재해 종류 중에 이상수온이라는 항목은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냉수대에 의한 피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인천 옹진군은 폭염에 따른 체어 폐사가 관련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본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물고기, 새 할 것 없이 요즘 뭐 사람까지도 참 온열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인천 지역의 온열 질환자 수도 좀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인천 지역 온열 질환자는 94명인데요. 이 중 61명이 이달 들어 발생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1명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시는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광판, 방송,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참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다른 소식 살펴볼게요. 인천 동구에서 이 주택 재개발 구역이 있는 비어있는 집과 또 폐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인천 동구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공가와 폐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성림 3구역과 화수 화평구역 등 두 곳인데요. 여기는 2009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구청이 파악한 이들 재개발 구역 내 공가와 폐가는 200개가 넘는데요. 청소년 탈선과 강력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은 공가와 폐가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공가와 폐가가 200개가 넘는다던데 아니 거기도 사실 그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구는 원활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개발 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이나 건물 소유자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자, 고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올림픽 개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뭐 테러나 큰 사고 우려가 많았는데 무난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올림픽이 던져준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스포츠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이야말로 근과 옥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끝곡은 Love Lights the World입니다. 데이비 포스터와 셀린 디온, 피버 브라이슨, 컬러미 배드까지 다양한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